안녕하세요, 어머님. 저희는 SNT와 이제 시대인재에서 통상국사를 같이 가르치고 있는 저는 한국사 윤정호 선생님이고요. 통합사의 문성민 선생님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먼저 한국사 설명을 쭉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성민 선생님이 통합사의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어제는 휴문고 설명회가 있었고 오늘은 이제 경기고 설명회를 하는데 이제 새 학교 뭐 다 같이 지원하신 어머님들도 좀 있을 것 같아서 좀 전체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뭐 내일도 오실 수도 있겠지만 이제 제가 경기고, 영동고, 휴문고를 이제 문성민 선생님하고 한 것만 5년, 네,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다른 선생님하고 한 건 7년인데 이제 그 통합사회가 생기면서 이제 대치동에만 통합사회 한국사 정규반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다른 지역은 특정 학교 한두 개만 좀 어려운데 이 대치동은 제가 하는 학교들은 다 극단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기고 같은 경우는 이제 시험마다 편차가 크긴 하지만 정말 어려울 때는 100점이 1명 나오는 경우도 예를 들어서 4번 시험이다. 네, 1번 혹은 2번까지도 있습니다. 그만큼 1등급 컷이 되게 낮다는 점. 그래서 오늘은 경기고 기출문제를 중심으로 정말 얼마나 어려운지를 설명을 해도 어머님들이 안 들으세요. 네, 그러니까 통합사회 한국사 자체를 저희 수업이 아니라, 그러니까 전체적인 전 과목 비율 중에서 되게 낮은 거죠. 그리고 첫 번째 1학기 중간고사를 보시고 그 다음에 약간 후회하세요. 그 다음에 1학기 기말고사 보시고 너무 후회하세요. 왜냐면 뒤에 가면 더 어렵거든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 애들이 포기해 버립니다. 왜냐하면 한국사에서 가장 어렵고 친구들한테 생소한 부분이 일제강점기거든요. 왜냐하면 중학교 역사에서는 조선 후기까지가 거의 지금 2학기 중간고사가 끝나고요. 2학기 기말고사의 그 뒷부분 대충 나가거든요. 거의 안 하는 학교도 있고 중학교들이. 그래서 안 그래도 모르고, 두 번째 학교 선생님들도 일제강점기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올해 경기고 지금 이번 시험 2학기 중간고사 문제도 학교 선생님이 틀리고 우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 틀렸다고. 본인이 틀려놓고. 그런 상황이어서 아이들도 너무 힘들어합니다. 정말 힘들어합니다. 네, 그럼 기출문제를 실제로 보시면서 이야기를 하실 거고요. 이 불을 저쪽 잠깐만 꺼주시겠어요? 네. 이제 문제를 잘 보셔야 돼서 제 앞에를 좀 껐습니다. 이제 일단 저는 뭐 설명은 빠르게 할게요. 이제 뭐 내신 수업이 아니니까 저는 학사와 대학원 다 역사 전공했고요. SNT하고 시대인재 수업을 내년에 할 겁니다. 네, 지금도 하고 있고. 네, 그리고 이제 6년간 경기고 최다 수강생이었고, 그 다음에 1등급은 계속 압도적으로 많이 나왔었고요. 네, 그 다음에 작년 2학기도 정규 1등, 단독 1등이었는데 제 학생이었고, 제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1학기 전과목 1.0도 제 학생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정규 1등들이 많이 듣는다는 거. 실제로 버스 광고도 이렇게 해서 이게 약간 뭔가 저희가 과장을 했거나 왜곡을 하면 이렇게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숫자도 여기 정확히 1등급 몇 명 나왔다까지 저희가 내놓고 있었습니다. 매년. 경기고 후문 정류장에 광고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경기고 한국사가 이제 왜 어렵냐. 이런 문제들은 사실은 가장 기본 문제입니다. 기본 문제인데 이 그래프도 한국사 문제 같진 않으시죠. 근데 일제강점기 문제입니다. 심지어 현대 공업도 아니고요. 일제강점기 공업 문제를 물어봤습니다. 이 파트는 되게 안 보는 부분이고 학교에서도 수업을 거의 안 합니다. 한 10분 하고 넘어갈걸요? 그래 놓고 이제 문제는 또 내는 겁니다. 자세하게. 그래서 정답은 이제 2번. 1910년대 X자형 간선철도망. 경부선, 호남선은 2단원이거든요. 2단원인데 그 뒤에 경원선까지 다 놓인 것들. 이걸 물어본 거고요. 한국사 문제 같지 않죠? 이건 정말 가벼운 문제였고 오히려 맞춘 친구도 꽤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 보이세요? 이게 중학교 때 역사 문제랑 비교가 안 되실 거예요. 이게 이제 사료 문제인데 신간의 문제인데 빈 칸은 사실 쉬웠는데 이 나 사료를 본 친구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이제 특히 학원 수업을 안 들었으면 정말 대충 봤겠죠. 그러니까 특히 역사와 다른 게 뭐 특정 학교들 뭐 대청이든지 뭐 역삼이든지 기출 문제들을 보고 애들한테 다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시험을 찍어준 학교도 있어요. 심지어 뭐 나온다 이거 봐라. 근데 경기고, 그러니까 고등학교는 아예 그런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1등급을 무조건 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안 되는데, 이런 빈칸, 신간의 그다음에 정우의 그다음에 해소까지 기억, 니은, 디귿을 정확히 알아야 됐고, 사료를 외웠어야만 이게 가능했던 거죠.
내용을 알아도 사료를 제대로 보지 않았으면, 교과서 사료를 제대로 보지 않았으면 모르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이것도 이제 이 가나 사이의 사건. 네, 이 두 문제만 8점이었습니다. 두 문제만 8점. 1등급 컷이 90점대 초반인데 8점 나가는 거예요. 그냥 이거 틀리면 그냥 끝난 거예요. 1등급은. 네, 그래서 이것도 정확히 이 시기, 가와 나 사이, 27년에 만들어지거든요. 예, 그리고 20년대 후반에 없어지거든요. 그 사이의 연도만 딱 골라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연도를 다 외워야 됐죠. 일제강점기는 안 그래도 복잡하고 외워야 될 사건, 인물 이런 게 너무 많은데 거기다가 추가로 연도까지 외워야 했습니다. 예, 그래서 미리 외워야 될 게 많은 겁니다. 이게 저는 물론 내신 수업에서는 전체 연표를 줍니다. 교과서에 연도가 적혀 있는 모든 사건이 들어있는 연표를 주긴 하는데, 네, 그것도 미리 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 그러니까 애들이 무슨 관성이 있냐면 중학교 때 벼락치기 해서 성적 잘 나왔던 한국사 A, 역사 A 나왔던 그 관성을 절대 1학기 중간고사까지는 안 버립니다. 아무리 말을 해줘도 안 버려요. 아무리 말을 해줘도. 먼저 보는 수밖에 없는데, 예, 먼저 내용을 보려면 그래서 겨울방학 때 한 번은 수업을 들어봐야 됩니다. 들어봐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더 황당한 얘기인데, 이 안동차전놀인데, 뭐 물어본 건지 아세요? 태조왕건 물어봤습니다. 네, 이건 안동에서 하는 차전놀이, 민속놀이 하나 줬어요. 하나 줬고 아무것도 안 줬어요. 아무것도. 근데 태조왕건인 걸 알아야 됐어요. 그래서 이거 애들 너무 황당해서 이게 어디 있었냐면, 교과서 본문이 아니고요. 교과서 위에 상단에 정말 그냥 지나가는 얘기로 올려놨던 걸 물어봤습니다. 자, 이게 제일 기가 막힌 문제인데, 이거는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입니다. 제가 설명회 때마다 빼먹지 않고 얘기하는데 이건 내면 안 됩니다. 왜? 어머님들, 지금 제가 설명하고 있는 과목이 뭐죠? 한국사잖아요.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은 미국과 일본이 체결한 세계사입니다. 이거 내면 안 돼요. 특히 서술형으로 내면 더 안 되고. 네, 이건 그냥 매기려고 낸 문제입니다. 네, 매기려고. 네. 그래서 이제 제가 그때 경기고 후문 정류장에다가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을 내는 경기고라고 했더니 그다음부터 안 내더라고요. 안 냈다가 올해 1학기 중간고사 선생님 바뀌면서 또 냈습니다. 3년 만에 또 냈어요. 3년 만에. 와, 자, 어쨌든 그래서 이제 또 이거는 3.15 부정선거니까 이제 이승만 정권 끝날 때쯤이죠. 네, 그리고 이거는 이제 군사혁명위원회, 그러니까 박정희 정부가 5.16 직후에 발표한 군사혁명위원회 혁명공약입니다. 그래서 정면 정부를 물어본 겁니다. 근데 여기서 엄청 또 낚인 게 뭐냐. 국토건설 사업을 추진했다. 이건 어머님들도 아실 겁니다.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누가 있죠? 박정희죠. 이건 다 아시잖아요. 근데 이게 처음에 준비했던 건 장면 정부입니다. 그래서 이게 교과서에 있었습니다. 이것도 엄청 낚였습니다. 이것도 엄청 낚였고. 네, 그럼 이거 3.1민주구국선언, 네, 이후에, 그러니까 70년대, 74년이거든요. 74년 이후의 사건, 김영삼 제명하고, 네, 수출 100억 달러 2개인데, 이렇게 보면 문제 쉬울 것 같지만, 나머지 연도도 다, 이게 정권이, 다른 정권의 문제를 내는 게 아니라 다 같은 정권 내에서 74년 이후, 70년대 후반 사건만 골라라. 네, 이러니까 애들이 못 풀죠. 이렇게 나올 줄은 몰랐죠. 더 끔찍한 사실은 뭐냐. 이 앞에 거랑 이거 뒤에 있는 거, 이것까지 다 연도 문제인데, 이게 다 한 번 시험에 나왔습니다. 네, 이게 다 한 번 시험에. 세 문제가. 네, 이때 1컷이 80점대 중반으로 기억하고, 이때 경기고 공부 엄청 잘했던 애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 쌍둥이가 있었는데, 지금 이제 대학 가는, 서울대 의대 가는 쌍둥이가 있는데, 쌍둥이 중에서도 한 명만 100점 맞았습니다. 쌍둥이 중에서도. 네. 자,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신이 아니라 74부터 79 사이를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들어가는 연도만 썼어야죠. 그래서 예, 디귿 리을입니다. 한평 고구마 피해 보상 운동 들어보셨어요? 네, 이걸 문제로 냅니다. 한평 고구마 피해 보상 운동. 이게 뭐냐, 가볍게 설명해 드리면, 당시에 이제 고구마 값이 올라가니까 네, 강원도에서 농가들한테 너네 고구마 농사 지어, 무조건 내가 얼마에 사줄게, 그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너도 나도 지었죠. 왜냐면 그렇게 사줄 거라고 믿었으니까. 그래서 다 고구마 농사만 지었어요. 고구마 값 어떻게 됐겠어요? 폭락했겠죠? 지키겠어요? 안 지키겠어요? 안 지킨 겁니다. 예, 이 사건이거든요. 예, 그래서 네, 이 디귿 리을만인데 이것도 연도 모르면 꽝이었죠. 아무리 내용을 알아도. 자, 예, 이것도 이제 같은 비슷한 문제들인데 현대사랑 일제강점기 다 보여드리는 겁니다. 특히 어려우니까.
네, 서울 지하철 1호선은 개통되었다. 이거는 제가 수업 시간에서 꼭 설명을 합니다. 이날이 어떤 날이냐? 어머님들은 모르시겠지만 이날이 그러니까 1974년 8월 15일 광복절이었거든요. 이때 장충체육관에서 이 광복절 행사하다가 유경수 여사가 문세광한테 총 맞아 죽습니다. 네, 그날이라서 애들이 다 제 수업 듣고 기억을 한 겁니다. 이게 교과서 본문에 없었어요. 아예 없었고요. 학교 프린트에도 직접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당연히 없겠죠. 교과서 본문에 없는데. 네, 교과서 이것도 위에 처음 들어가면서 설명 나오는 거 거기 나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건의 핵심을 물어본 것도 아니고 연도를 물어보는데 애들이 어떻게 풉니까?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네, 근데 저 계속 더 설명을 하겠지만 미리 말씀을 드리면 이걸 미리 보지 않으면 내신 기간에는 이걸 할 시간이 없습니다. 정말 없어요. 경기고는 그러니까 경기 영동 휘문 중에서는 적어도 제일 학교 행사가 많습니다. 제일 많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한국사 수업 자체를 계속 빼먹는 경우도 있어요. 특정 반 같은 경우는. 특정 요일에 몰아서 뭔가 행사가 열리면 특히 5월 같은 때 그냥 수업 안 하고 갑자기 몰아서 선생님이 진도는 끝내요. 그러다 보니까 안 되는 거죠. 네, 또 하나 힘든 이유. 이제 뒤에서 또 설명하겠습니다. 선생님이 두 분이 들어옵니다. 이제 그 얘기는 또 뒤에서 설명드릴게요. 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연도 문제였다. 네, 이거는 아예 교육사 문제입니다. 교육사 문제는 뒤에 따로 파트에 나와 있는데 정권별로 뭐가 있었는지. 특히 재밌는 거 하나 알려드리면 1번 고교 입학시험을 연합고사로 바꾼 거 왜 바꾼 건지 아세요? 이거 학교별로 했다가 연합고사로 바꾼 이유가 전체 성적만 딱 매기면 되는데 이때 박지만이 고등학교 가야 됐거든요. 그래서 바꾼 거예요. 그래서 유신인 걸 다 알고 있습니다. 제가 수업 들었던 애들은. 그러니까 이 박근혜와 박지만의 학교 입학에 따라서 교육제도는 유신하고 박정희 정부는 계속 바뀌었습니다. 그들에 맞춰서. 네, 그걸 설명해주면 애들은 재밌게 듣습니다. 자, 그리고 올해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거 세계사죠. 이거 러시아 혁명, 베르사유 체제인데요. 자, 좋아. 세계사 낼 수 있어. 네, 한국사랑 관련된 건 낼 수 있어. 정확히 이 빨간색만 냈습니다. 이걸 쓰라고 했어요. 이걸. 학교에서 제가 물어봤어요. 이거 설명 제대로 해줬냐? 설명은 없었고 보라고 했대요. 그리고 쓰라고 했어요. 고르는 게 아니고. 해도 너무하죠? 해도 너무하잖아요. 예, 이게 경기고에서 이렇게 내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선생님들이 공부를 잘 안 하시고요. 그런데 1등급은 무조건 내야 되고요. 그러니까 문제 수준을 높이기보다는 그냥 극단적으로 지엽적인 부분, 극단적으로 여기를 안 받겠지 하는 부분에서 내는 겁니다. 어떤 부분이 중요한가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경기고는 항상 한국사 A와 B가 진도를 같이 나갑니다. 각각. 그러니까 A는 이제 어디서 출발하냐면 올해는 선사시대부터 출발했어요. 근데 작년에는 현대사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고대부터 조선을 2학기 기말에 했고요. 2학기 기말에 했고, 갑자기 다음 해부터 올해부터는 갑자기 또 앞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근대부터 나갑니다. 그리고 A 진도는 또 엄청 안 나가고 B 진도는 또 엄청 많이 나갑니다. 왜냐하면 B가 2시간, A가 1시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시험 범위가 중구난방. 더 큰 문제는 난이도가 너무 극단적이에요. 휘문 영동은 어느 정도는 맞춥니다. 근데 경기는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없습니다. 많이 나올 때는요. 통사도 이제 나중에 설명 들으시겠지만 많이 나올 때는 거의 30명 가까이 나오고요. 100점이. 그럼 그 다음 시험 어떻게 내겠어요? 1명 나옵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이 장단에 춤을 추는 거예요. 그냥. 시험 쉬웠을 때는 그냥 혼자 해볼게요. 했다가 또 그 다음 시험 어떻게 되겠어요? 너무 어렵죠? 그럼 포기하거나 다시 돌아오거나.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그 사이에 아이들의 성적표는 상처를 계속 입는 거죠. 데미지가 계속 있는 거죠. 자, 그리고 킬로는 아까 지금 보여드렸듯이 엉뚱한 곳에서 예측 불허한 패턴으로 계속 출제됩니다. 그래서 정말 그냥 나름대로 혼자 열심히 하면 예측을 못합니다. 그래서 틀리는 거죠. 저는 뭘 갖고 있냐면 지금까지 경기고가 출제해왔던 기출을 당연히 갖고 있고 그건 당연한 거고 그 데이터베이스를 토대로 제가 수업을 하기 때문에 안 낸 부분이 점점 쌓입니다. 안 낸 부분이 점점 쌓여요. 그걸 가지고 수업을 하는 거죠. 자, 교과서가 바뀌니까 그거 상관없잖아. 아니죠. 역사는 크게 바뀌지 않습니다. 교과서가 바뀌었어도. 그리고 이미 교육과정이 바뀌어도 역사가 바뀌진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그 데이터베이스가 제일 중요하더라고요. 그걸 바탕으로 제가 이제 특강 때, 그다음에 직보 때 이런 부분을 봐야 된다는 걸 훈련을 시킵니다. 미리. 자, 그리고 수업은 프린트라고 시험은 교과서에서 냅니다. 무슨 얘기냐?
예, 교과서를 볼 일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직접 학생이 보고 알아서 프린트랑 교과서를 같이 봐야 돼요. 왜? 프린트라는 게 자기가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 잘 모르는 부분은 교과서에서 빼버리고 프린트에서만 수업을 해요. 예, 자기 하고 싶은 내용만. 그럼 시험은 다 내요. 그러니까 프린트를 볼 필요가 없는데 이제 중학교 때 역사를 또 특정 학교에서 잘못 배웠다기보다는 그냥 거기도 마찬가지지만 선생님 편한 대로 수업 들었던 애들은 프린트만 보면 다 100점 맞았는데 혹은 프린트가 더 중요한 것 같은데 아니죠. 아까 봤던 문제들 교과서에 있고 프린트에 없었어요. 예,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제가 정확한 방향을 제시해 줄 거다. 이거는 뭐 학교 불문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결론 종잡을 수가 없고 학생들을 그냥 너무 힘들게 한다. 그래서 이제 경기 휘문 최상위권 친구들은 제가 지금도 다 알고 있고 대학을 갔던 친구들 포함해서 뭐가 제일 어려웠냐? 정말 1학년 때 한국사입니다. 정말 그래요. 예, 왜냐하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니까. 이게 단원마다 또 다르고. 예, 그래서 또 하나 방법은 이제 내신 한국사는 교과서별 교재를 무조건 갖고 있어야 되는데 저는 이제 내년 경기고 교과서가 뭔지를 모릅니다. 이제 바뀌거든요. 뭔지를 모르지만 가장 먼저 이제 책 만드는 걸 시작할 거고 여기다 모든 걸 다 쏟아부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딱 세 학교만 합니다. 내신은 반드시 세 학교 이상은 하지 않을 겁니다. 이건 약속을 드리는 부분이고 왜냐하면 그 이상으로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이제 철저하게 경기고 교과서로 만든 교재로만 수업을 하고 경기고 시험에만 최적화된 수업. 자, 이거까지는 뭐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 하지만 이제 끊임없는 관리, 이게 중요한 건데 이제 겨울방학 특강 때도 성적이 낮으면 재시험은 볼 거고요. 방학 때까지 막 12시까지 남기면 애들이 도망갑니다. 수업을 안 듣기 때문에 어떻게 그렇게 할 수는 없고 중3을 아직 중3인데 이제 내신 정규반 때 경기고에 만약에 들어왔다. 그리고 내신 정규반을 들으시면 대치동에서 유일하게 저희 연구실에서 다 외우게 하고 보냅니다. 보통은 그게 11시, 빠르면 11시, 늦으면 12시까지. 법적으로 이제 제재를 못하고 이제 경기고는 이제 특정 선생님이 예전에 막 클리닉 너무 많이 해가지고 아이가 막 밖에서 여자친구가 기다린다고 경찰에 신고를 한 적이 있었어요. 10시 넘겼다고. 그런 적도 있었는데, 이제 저희는 아예 합법적으로 스터디 카페로 등록해놓고 그냥 앉아서 외우게 만들고 다 외우면 보냅니다. 암기하는 걸 요즘 아이들이 특히 싫어합니다. 특히 중학교 때 수학과학 집중했던 친구들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이걸 왜 암기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너무 학교 수업 재미없고 이런 부분들을 제가 해결을 하는데 다만 겨울방학 때 한 번을 돌려놓고 들어가면 훨씬 편합니다. 아이들도. 그리고 이 정도 쌓아놓고 다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공부 자체가 재밌습니다. 조금만 더 하면 되니까. 그래서 그래서 이 겨울방학 듣고 정규반까지만 이어오면 확신과 신뢰, 그 다음에 이제 그럼 자기가 스스로 노력하게 된다는 거. 이거는 제가 확신합니다. 그래서 1학기 때 좀 늦게 그렇게 몰라서 자기가 이렇게 해야 되는지 몰라서 늦게 들어왔던 친구들도 뒤늦게라도 따라오면 2학기에는 1등급 받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3, 4등급에서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충분히. 근데 겨울방학 때 미리 이렇게 해서 중간고사부터 쭉 잡아가면 실수를 하더라도 1등급이 나옵니다. 이제 1등급 퍼센테이지 늘어나는 거 아시죠? 10%입니다. 4%에서 10%가 늘어났어요. 그럼 아이들이 훨씬 더 희망을 가지고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한국사, 그러니까 내년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하지만 예상하기로는 한국사 3시간, 통합사에 4시간, 총 7시간이거든요. 엄청납니다. 이건 단위수가요. 국어 수학 망하는 거랑 한국사 통사 망하는 게 똑같은데 왜 그만큼 시간 투자를 안 하시는지. 대학에서 반영하는 점수는 100% 똑같은데. 그래서 겨울방학 때 투자를 해주시라는 거. 자, 마지막으로. 제가 그러니까 뭐 저희 학원 아니고 뭐 시대인지도 아니니까 편하게 말씀드리면 모 선생님이 너무 유명해서 그냥 그 특강만 엄청 들으러 가세요. 제일 많아요, 대치동에서. 이상한 학원임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듣는데 그 커리큘럼이요. 올해 겨울방학까지도 이번 교육과정이 아니고요. 전 교육과정을 수업을 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교육과정 한국사는요. 다음 교육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근현대사의 비중이 훨씬 큽니다. 이번 교과서도 현대사가 거의 책 한 권이에요. 거의 책 한 권. 그렇게 비중이 넓은데 그분은 12주 특강 하는데 조선을 8주를 합니다. 아니 이번 교육과정도 그랬는데 그렇게 수업을 했다고요. 교육과정을 아예 안 바꾼 거죠. 예전 거 그대로 한 거죠. 왜? 여름에 또 예비고일 하면 되니까. 애들이 알았지만 이미 늦은 거니까. 그래서 그 특강은 절대 듣지 마세요. 최악입니다. 정말. 그것만 아시면 됩니다. 저는 다른 선생님들 비방하지 않지만 그건 양심이 없고 사기입니다. 사기.
아무런 연구를 안 해놓고 그걸 들으라고 하는 것 자체가 예, 근데 또 많이 가실 겁니다. 모르는 분은. 그래서 오늘 잘 오신 거고, 예, 저는 여기까지 설명을 하고요. 이제 통합사회 예, 설명 들어가겠습니다.